얼마 전에 백화점에서 오픈런 유행했던 거 기억하시죠? 요새는 소아과에서 오픈런을 하고 있어요. 지역마다 병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기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요. 꼭두 새벽에 나가서 번호표를 뽑아도 내 앞에 몇십 명이 먼저 와 있어요. 이미 새벽부터 주차장에 꽉 차가지고 갓길까지 줄줄이 스티커 차예요. 아이가 타고 있어요. 스티커 붙은 거. 새벽인데 대기줄이 계단까지 있습니다. 소아과 일정 하나 때문에 오전이 통째로 날아가요. 특히 월요일은 주말에 아팠던 애들이 몰리니까 거의 지옥이라고 보면 되고, 보통은 아빠 혼자 미리 가서 접수를 하죠. 엄마는 애 옆에 딱 붙어가지고 케어를 해야 되니까. 근데 부모도 출근을 해야 되는데 매번 반찬 쓰고 나와가지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거 배려해주는 회사 분위기도 아니고 해서 친정이나 시댁 식구가 대신들 가죠. 친정 엄마든 시아빠든 삼촌이든 이모든 그날 출동이 가능한 인력이면 누구든 가야 돼요. 이 삼촌 이모들이 조카를 위해서 소아과 앞에 줄 서가지고 인증샷 찍어 올리는 게 유행을 할 정도라고 해요. 애 한 번 아프면 일가족이 분주해지는 거예요. 아이 하나 키우는데 마을 하나가 통째로 필요하다. 이게 진짜 리얼이에요. 그리고 애들도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건강검진이 있거든요. 이것도 이미 1년치 예약이 차 있는 병원들이 있어요. 3살에 받을 검진을 2살에 예약을 합니다. 검진이야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응급 상황이에요. 아니 지금 당장 손을 써야 되는 응급 상황인데 기다리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기다려야 돼요. 왜? 의사가 부족하니까. 당직서는 소아과 전공의를 못 찾아가지고 야간에 소아과 응급 환자를 못 받아요. 병원 찾는 게 하늘의 별따기래요. 애는 숨이 넘어가려 그러는데 줄이나 서고 있고 응급실이나 찾고 있고, 특히 상태가 심각한 애들은 소아과 전문의 중에서도 특정 분야에 특화된 쌤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도단위로 이동을 한다고 해요. 그렇게 응급 상황에 몇 시간 돌다가 진짜 애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겨봐요. 얼마나 원통합니까? 건보료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그래도 안 밀리고 따박따박 다 뱉어내고 있는데 국가에서 받는 의료 서비스가 고작 이거예요. 아니 애 하나 병원 보내기도 이렇게 힘든데 애를 어떻게 낳으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히 지방은 이게 더 심각해요. 충북은 야간에 중증 소아 환자 진료를 보는 데가 지역 전체에서 충북대병원 하나밖에 없어요. 무서워서 애 키우겠냐고 까딱하다가 큰일 나면 어떡해. 지방은 진짜 애 키우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야. 애 생기면 수도권으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애가 없어가지고 관련 인프라가 무너지고, 인프라가 없어가지고 애가 더 줄어들고, 이 브레이크 없는 악순환이 굴러가는 거예요. 지금도 인구가 늘고 있는 일부 신도시는 아이도 많고 그만큼 소아과도 공급이 잘 돼서 이런 문제가 바로 체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미 이거는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수도권이나 서울도 겪고 있는 문제예요. 앞으로 더 심해질 수밖에 없기도 하고, 의사들이 소아과를 안 가려고 하니까. 심지어 이게 소아과만의 문제도 아니고 점차 다른 과로 확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뒤에서 알아볼 건데 이미 의료 체계의 붕괴가 시작이 된 겁니다. 나중에는 진짜 아파도 병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상황인 거예요. 그 시작이 산부인과랑 소아과인 건데, 지금 소아과는 의사도 병원도 사라지고 있어요. 보통 대학병원에 들어가면은 1년 정도 인턴 생활을 하다가 전공을 정하고 해당 진료과에서 4년 정도 레지던트로 보내게 되거든요. 레지던트를 전공이라고도 하는데 그 위로 전문의, 전임의, 교수까지 올라가는 구조예요. 근데 레지던트는 사실상 해당 과의 막내급이기 때문에 보통은 야간 당직 같은 것도 많이 서고 근로시간도 굉장히 긴 편이에요. 근데 임금은 전문의랑 비교했을 때 3분의 1 수준이고, 그래도 연봉 그 자체는 높지 않냐고 반문할 수 있는데, 근로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라는 게 전공의들의 입장이고요. 왜 이렇게 전공의를 혹사를 시키냐, 뒤에서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은 일부 메이저 병원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종합병원들이 수익성이 별로 안 좋아요. 특히 지방대 병원이나 공공병원은 맨날 적자고, 그래서 병원을 운영할 때는 비용을 줄이는 거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건비를 줄이는 거예요. 특히 전공의들을 최대한 굴리는 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나마 인기과들은 이 전공의 시기만 버티면은 조금 더 편해지고 돈도 벌 수 있다는 게 위안이 되는데, 이 소아과 같은 비인기과들은요 버티면 버틸수록 더 힘들어져요. 왜냐면 버티지 못하고 도망간 애들의 일감이 나한테 오거든. 남아있는 나만 호구가 되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아과 지원을 잘 안 하죠. 원래 소아과 전공의가 매년 200명이 새로 충원이 돼야 돼요. 근데 최근에 30명밖에 안 왔어요. 지원율이 15% 정도밖에 안 나와요. 아무리 비인기 학과라고 하더라도 50%는 나와줘야 정상이거든요. 이게 5대 병원을 빼고 나면은 전국에서 9명밖에 지원을 안 했어요. 고작이 9명을 전국에 있는 병원들이 나눠 가져야 돼요. 대부분의 병원들이 지원자가 0명이에요. 메이저 병원까지 포함해서. 이 꼬라지가 난 게 한 3년? 그 정도 됐으니까 이미 대부분의 병원에는 소아과 전공의가 없는 거예요. 전공의를 굴려야지 굴려가는 종합병원이 전공의가 없으면 당연히 운영이 안 되겠죠. 특히 야간에 당직에 들어갈 전공의가 없어요. 실제로 최근에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야간에 소아과 응급 환자를 받지 않기로 했거든요. 의사가 없으니까 그 강남에 있는 메이저 병원이 이 꼴이에요. 응급실 찾아가지고 몇 시간 도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소아과의 명맥이 끊기고 있다는 거예요. 선배나 교수한테 현장에서 배우는 것들이 있는데 배우는 사람도 사라지고 가르치는 사람도 사라지고, 이 지식을 연결하는 고리들이 끊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안 들어오고 자꾸 나가기만 하니까 남은 사람한테 일이 더 몰리고 과로하게 되고 못 버티고 탈출하고, 그래서 일감이 더 몰리게 되고 이미 악순환이 굴러가고 있어요. 실제로 소아과 전문의까지 갔다가 중도 하차하고 다른 데로 가신 분들이 많아요. 소아과 전문의 신분 포기하고 일반의 신분으로 개인 병원 차리는 경우도 늘고 있고, 돈 되는 피부과나 내과로 가는 거죠. 후배는 안 들어와, 선배들은 비상 탈출해. 유비는
없고 고인물은 적고 망게임이에요. 이 지식이 전수가 되는 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소아과의 수명이 10년이 안 남았다. 이런 얘기들을 현장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상황이 조금 긴박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종합병원 말고도 개인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5년 동안 폐업한 소아과만 600곳이 넘어요. 개업한 병원을 빼고 순 감소로 보면은 60곳 정도가 나오고요. 상황이 이러니 최근에 소아과 개원이들이요 다 같이 기자회견을 열고 폐과하겠다고 선언까지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소아과 하나로는 더 이상 유지가 안 된다. 소아과 간판 내리고 일반 진료로 바꾸겠다. 그래서 이제 성인 환자까지 받겠다 뭐 이런 거예요. 고객층을 넓혀서 수익성을 확보하겠다는 거죠. 전공까지 포기해가면서. 어쩌다가 이렇게 소아과가 무너지고 있냐? 뭐 당연한 얘기지만 저출산이죠. 아이가 줄고 환자가 줄고 수요가 감소하고 시장이 축소가 되는 게 이미 확정이 된 산업이에요. 산업 전망이 안 좋은데 어떤 의사가 소아과를 가고 싶겠어요? 공급자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지금은 수요보다 공급의 감소가 빨라가지고 소아과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환자가 많으면 당장은 떼돈 버는 거 아닌가? 왜 자꾸 힘들다고 징징거리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공부한 거에 비해서 일하는 양에 비해서 다른 과에 비해서 적게 번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진료비가 30년 동안 동결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다른 과랑 비교를 해도 급여의 수준이 낮아요. 모든 과 중에 꼴찌예요. 근데 사실 이게 소아과만의 문제도 아니거든요. 비인기과 대부분이 이런 상태예요. 모든 의사가 다 잘 버는 게 아니에요. 종합병원도 비인기과에서 적자가 나면은 이거를 인기과의 흑자로 메꾸는 구조예요. 아니면 장례식장이나 푸드코트 주차비 걷어가지고 벌고 있는 실정이고 그럼 왜 이렇게 진료비가 싸냐? 보통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항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를 지원을 해주죠. 환자랑 국가가 나눠가지고 지불하는 구조예요. 근데 이런 구조에서 진료비가 오른다? 환자는 물론이고 국가의 부담 역시 커지겠죠. 그래서 국가가 이 진료비를 제한하고 있어요. 의료수가라는 기준치를 만들고 그 이상 받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이러면 병원은 수익이 감소하겠죠. 사실상 이 감소한 수익만큼 병원에서도 의료비를 같이 부담하는 구조예요. 결국은 환자, 국가, 병원 이렇게 셋이서 의료비를 나눠서 부담하고 있는 거죠. 때문에 이 의사들이 업무 난이도나 노동의 강도, 노동의 양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많이 못 번다고 해요. 일부 진료 같은 경우는 수가가 원가보다 낮아가지고 환자를 받을수록 적자가 커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 병원들도 수익성이 안 좋은 거고 특히 지방대병원이나 공공병원은 맨날 적자예요. 이런 상황인데 일부 병원이 잘 번다고 해서 수가를 높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비인기과나 지방병원들은 그냥 죽는 거 아니냐. 실제로 의료 붕괴가 일어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의료계가 주장을 하는 거죠. 보다시피 그동안은 국가와 국민, 병원이 같이 의료비를 부담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저렴하게 의료 복지를 누릴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병원이 의료비를 같이 부담할 수 없을 것 같다. 이제는 한계에 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의료수가 제도라는 거는 가격 통제 정책으로 볼 수 있는데 보통은 이 가격 통제라는 게 의도한 대로 작동하기가 힘들잖아요. 가격이 시장의 원리에 따라 조정이 되지 않고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왜곡을 시켜버리면은 보통은 부작용이 따라오게 되거든요. 일단은 가격 통제가 덜한 과목으로 의사들이 몰리게 되죠. 과정에서 피부과나 안과 같은 데가 인기과가 됐는데 이런 데는 미용 목적의 시술이 많고 이런 것들은 건강보험이 안 되고 수가 제한도 없어요. 그만큼 가격을 비싸게 받을 수 있고 수익성이 좋으니까 의사들이 몰리는 거죠. 과정에서 비인기과들은 의사들이 점점 빠지고 인력이 없어가지고 무너지고 있어요. 인기과랑 비인기과의 수익 격차가 의료 붕괴의 지렛대로 작동을 하는 건데 문제는 이 비인기과에서 보는 진료 중에서 필수 의료 항목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보통 이 필수 의료는 모두가 공평하게 받아야 된다. 이런 논리에 따라가지고 가격을 낮게 책정하고 있거든요. 의도는 굉장히 윤리적이죠. 근데 결과가 윤리적이지 못해요. 돈이 안 되니까 의사들이 필수 의료를 기피하게 되고 국민들은 필수 의료를 받기 힘들어지고 나중에는 훨씬 더 비싸게 받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정책의 의도와는 다르게 결과값이 반대로 나오는 거죠. 국민을 위하는 정책으로 시작을 했지만 오히려 국민들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필수 의료니까 저렴하게 이용하는 거는 좋은데 의사까지 저렴하게 굴리는 방식은 지속 가능성이 없다. 이 필수 의료의 붕괴를 막으려면 필수에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결국은 수가를 높여달라 이 얘긴데 이게 쉽게만 되는 거면은 진작에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이것도 쉽지가 않죠. 수가를 높여가지고 의사들의 부담을 줄이면 그만큼 다른 곳의 부담을 전가해야 되거든요. 이러면 결국은 갈 데가 국가랑 국민밖에 없어요. 환자는 더 많은 진료비를 내고 근로자는 더 많은 건보료를 내고 건강보험공단은 더 많은 지출을 해야 돼요. 이러면 국민들의 반발이 더 커지겠죠. 의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희생합시다. 병원이 살아야 여러분들이 삽니다. 정부가 이렇게 말하는 게 과연 쉬울까요? 이렇게 말했다간 싸대기 맞죠. 정권 교체 당합니다. 이미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일하고 세금 낼 인구는 줄고 있고 연금 받고 세금 쓸 어르신들은 늘고 있어요. 여기에 맞춰가지고 세금도 점점 더 올릴 수밖에 없고 실제로 건보료도 꾸준히 올리고 있어요. 이미 국민들의 부담은 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국민들의 등어리 위에다가 의사들의 부담과 짐까지 가중을 시킨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미 건강보험은 심각한 적자 상태예요. 우리가 내고 있는 건보료보다 환자들이 쓰고 있는 돈이 훨씬 많아요. 이 적자가 지속이 되다 보면 건강보험 적립금도 고갈이 나겠죠. 이 고갈이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냥 이대로 두면은 딱 5년 남았어요. 5년 뒤에는 세금으로 메꿔야 돼요.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있어도 세금이니 건보료니 연금이니 다 올라갈 텐데
이 상황에 의사들의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고 수가를 올려준다? 건보료를 더 올린다? 과연 이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의사만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그냥 뒀다가는 진짜로 의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렇게 되면 진료 자체를 받기 힘들 수도 있고 그만큼 진료비도 훨씬 더 비싸질 수가 있는데, 아니 그럴 바에는 미리 가격을 조금 올려서 정상적인 의료 기반을 유지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래도 없어지는 것보다는 비싸지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건데 참 복잡한 문제입니다. 원래 이 피해라는 것도 원근법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저 멀리에 있는 빌딩보다는 눈앞에 있는 나무가 더 커 보이듯이 아무리 큰 피해라도 멀리 있으면 작아 보이고 작은 피해라도 가까이 있으면 커 보이거든요. 때문에 멀리 있는 위험을 보고서 행동을 하는 게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심지어 이 눈앞에 있는 피해가 작은 피해가 아니고 큰 피해다, 당장 발등에 불이 붙은 상태다, 멀리 보고 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경제가 성장하고 인구가 늘 때는 건강보험의 적립금도 쌓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유지가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 인구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는 이 시스템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지 않고서는 그 어떤 정책을 내더라도 밀봉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인기과 중에서도 유독 소아과가 심리적으로 조금 지치는 게, 의사들이 아이가 좋아가지고 소아과로 갔다가 부모들 때문에 그렇게 현타가 온다고 해요. 당연히 극히 일부겠지만 극성맞은 보호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분들이 그렇게 못 살게 군다고 해요. 폭언은 기본이고 주먹질까지 한대요. 생체기 조금 난 거 가지고 응급실 들어가가지고 빨리 해달라고 땡깡이나 부리고, 진짜 응급환자도 자리가 없어가지고 기다리는데 이 땡깡 안 받아주면은 여론전까지 가요. 동네에서 장사 못하게 만든다고 인스타에 올리고 지역 카페에 올리고 언론 제보에 민원에 소송까지 갑니다. 안 그래도 잠도 못 자면서 과로 중인데 불필요한 사고가 매일 지속이 되고 정신력을 갉아먹다 보니까 심신이 동시에 지치는 거죠. 이게 소아과가 아픈 애들이 가는 데지 마음이 아픈 부모들이 가는 데가 아닐 텐데, 아무리 아이가 귀한 시대라고 하지만 지금은 소아과 의사도 귀하거든요. 아니 멸종 위기종이잖아요. 아직까지 소아과에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사명감으로 버티는 의사라는 건데, 이런 사명감까지 짓밟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아과는 열정 페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당장의 수익도 구리고 미래의 전망도 구린데 자부심이든 보람이든 명예든 열정 페이가 없다 보니까 비상 탈출들을 하는 거예요. 자, 보다시피 소아과 같은 비인기과들은 대우가 형편이 없기 때문에 의사들이 부족한 건데, 정부에서는 의사 수를 늘려가지고 채우겠다 이러고 있어가지고 의료계가 조금 비판을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소아과 대우가 안 좋은데 의사가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소아과에 오겠냐, 처우 개선이 먼저가 아니겠냐, 이런 입장이고요. 한편으론 정부가 의사의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는 거를 의사들이 안 된다고 반대하고 그러니까 자기들 밥그릇 지키려고 저런다, 이런 얘기들도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문제가 많이 복잡한 거예요. 항상 이렇게 느끼는 거지만 세금 쓸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세금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저출산 고령화가 참 여러 방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심각한 과제를 낳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서 우리의 시스템도 엄청난 개혁이 필요하겠다, 이 사실을 빨리 받아들이지 않으면 골든타임을 허투루 보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한 입의 한입만이었습니다.